최대현의 사자보이스, 정치쇼의 사자토론 네 분의 패널 소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기현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할 게 많아요. 예, 등장인물도 많습니다. 예, 미디어 대변인도 있고, 그 당의 대표도 있고, 그 당의 곧 잘릴 그만두는 건가요? 윤리위원장도 있고. 윤리에 갔다 오신 분도 여기 나와 계시고. 오늘 빼고 오늘 저 본인 얘기가 주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렇게 이해 충돌입니다. 이해 충돌 그죠? 가림막으로 가릴 필요도 있는데 말이야. 예. 어쨌든 나와요 오늘. 예. 저기 이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검사장들, 이 법무부에서 이 대검찰청 지휘부에다 왜 항소 포기했습니까? 이게 경위를 설명을 요구했더니 18명 검사장들 요거 이제 평검사로 내보낸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강등? 이거 분위기는 지금 박 의원 저 분위기는 강등 진짜 한답니까? 뭐 그런 여부는 이제 법무부나 이런 데서 판단해야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예. 검찰들이 이렇게 무슨 일만 있으면 집단적으로 나서서 움직이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문제의식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는 검찰이 갖고 있는 스스로의 기준에도 안 맞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 기억에는 저도 이제 관련된 사건을 변호사로서 예. 접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월호 참사 당시에 예. 박근혜 대통령 물러나야 된다는 페이스북 게시물에 교사들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이유로 수사하고 기소했던 검사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준에 비춰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법률적인 잣대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남한테 휘둘렀던 칼의 잣대 예. 그리고 본인들이 항상 얘기해왔던 잣대로 지금의 어떤 행동이나 또는 반복되었던 이런 집단적인 행동을 비춰보면은 굉장히 세게 처벌받거나 징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들은 할 말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검찰도 분명히 국가 공무원이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근데 네. 이제 이유가 항명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얼핏 봤을 때 예를 네. 들어서 장관이 네. 정성호 장관이 네. 자 항소 포기해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어요. 네. 싫어요. 뭐 이러면 뭐 지시에 대한 항명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거 의견 제시라고 그랬거든요. 의견 제시에 대해서 역시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의문을 제기한 건데 네. 이걸 항명이라고 보는 게 맞느냐? 뭐 이런 시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뭐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되냐 그런 논리잖아요. 예. 제가 이 질문 많이 받고 처음엔 당황했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니, 준비가 그때 처음엔 당황했으나 이제 네. 준비가 됐다 이런.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니 명령도 없었는데 반발한다는 건 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 뭔 소리야 그러니까 그게. 명령이 없었다고 하는데도 네. 왜 반발을 하냐 이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검사장들이 뭐 18명 정도가 네. 사표를 낸다고 하는 건 어쨌든 반발로 보이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명령이 없었는데 어떻게 항명이 있을 수 있냐. 저는 이 논리도 조금 이제 서로 간에 내심을 좀 감추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명령이 없으니까 더 항명이다. 네.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는데 네. 속된 말로 그렇죠. 예, 그래서 들이받았으니 예. 저희 당에서는 사실 온도차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도씨로 끓어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99도 있는 사람도 있고 80도도 있는데 예. 최소한도로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도로 이 대장동 2차 수사팀에 대해서는 감찰하고 잘못이 있다면 형사적으로 조치는 취해야 된다. 형사 예, 처벌이요? 형사 조치를 취해야 된다. 무슨 죄야? 항명죄? 아니요. 그럼요. 이 증거 조작과 관련된 수사 예, 관련된 이 18명의 지검장 뭐 이분들 외에도 사실 반발하신 분들이 또 내부적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은 우리가 감찰해야 된다 최소한도로. 하지만 당내에서도 사실 이 정도로 이제 몇 명 사표 냈으니까 예. 이 정도로 또 정리하자라는 분도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지금 해외 순방 나가 있는데 예. 또 이런 걸 가지고 국내 정치 문제로 또 대통령의 어떤 해외 순방의 성과가 또 발해일까 하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항명이니까 이제 저 강등 이거 한다는 게 지금 여권의 방침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군사정권 시대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뭐 군사정권이요? 말이 됩니까? 아니 그 검찰 이율 배반적입니다. 초코파이 훔쳤다고 하는 사람 항소하는 그런 검찰이 수천억 원에 해당하는 그런 대장동 범인들을 항소 포기하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거
교사들이 좋아요 눌렀다고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그렇게 비판하시는 민주당이 그 자기 항소 안 한 거에 대해서 검찰총장한테 법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알려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을 이걸 항명이라고 무더기로 징계를 하겠다고요? 이게 무슨 뭐 군사정권 아니 지금 옛날에 80년대에도 저는 이런 거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거 무슨 거꾸로 지금 시대가 거꾸로 돌아가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가 뭐 최고위원이 그랬다면서요. 이게 누구에 대한 항명입니까 도대체? 그랬더니 국민에 대한 항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자기가 국민입니까? 자기가 모든 국민을 다 대변하는 거예요? 지금 검찰 징계법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솔직히 말해 검찰 징계법 만들든지 안 들든지 일반 국민들이 무슨 상관이에요. 만들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된 것은 검사들이 항명을 해서 검사들이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 국민이 들고 일어난 그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 징계법 만드실 겁니까? 차라리 국민 징계법을 만드시죠. 검사 징계법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진보 정권이라는 민주당이 그리고 뭐 정의 자유 이런 거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그런 정권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으신 분들이 어떻게 80년대 군사 정권에도 안 하던 이런 행동들을 그냥 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죠. 김우신 위원장이 이거 질문 드려볼게요. 네. 여건이 세게 나는 거잖아요 지금. 뭐 야권의 공격이 너무 세니까 뭐 방어 기제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여권의 강공 모드 이거는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범들이잖아요. 예. 이 대장동 항소포기란 사건이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게 물론 그 추징액을 제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없던 걸로 해주고 예. 공범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도 있지만 그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거든요. 결국 나는 여건이 이렇게 벌떼처럼 일어나서 검사들 입을 틀어막겠다고 하는 건 딱 하나예요. 알아서 기어라. 근데 알아서 기라는 건 뭐냐? 빨리 대통령에 대한 기소 취소해라. 공소 취소라는 권한이 있잖아요. 검찰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가장 크게 처음에 느꼈던 그 놀라운 사건이 조희대 대법원장 찍어 누르기였지 않습니까? 그 대법원장 찍어 누르고 대법관 압박하고 이 대법관 수 늘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입법 폭주를 했던 것도 딱 하나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너희들 꼼짝 못해 겁을 빡 주는 거거든요. 겁 안 먹겠어요? 이번에 검사예요. 검사 항소포기 딱 시켜놓고 항소포기에 대해서 이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다 잘라. 검사징거법이 자르는 거 아닙니까? 자를 수 있도록 법을 만들겠다는 건데 자른다고 하면 보통의 생활형 검사라도요 쫄아요. 이거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런 분위기로 입틀막을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장기적인 저는 빌드업 과정은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거든요. 그 공소 취소를 위한 배경으로 처음 하는 게 지금 강덕필 대변인이 말한 조작 검사들 징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조작 검사들은 형사처벌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건 했는데 뭐 하나 잘못된 거 걸리면 나 죽나? 이런 생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게 법관들에 대한 겁박, 검사들에 대한 겁박, 나중에 가면 지금 공무원들도 겁박하고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 내려가고 이 모든 게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안전장치를 만들고 대통령 퇴임 후에 안전장치를 만들기 위한 빌드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게 나간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두 분이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을 쭉 말씀하셔서 제가 일부 반박하고 나머지는 반박해주세요. 아 역할 분담. 저는- 호흡이 그냥 뭐. 저는 찰떡이네.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을 계속 냈어요. 그렇지만 현행 법과하고 현행 기준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검찰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행법과 본인들이 세운 기준으로 계속 다른 사람들, 특히 다른 공무원들 단죄해 왔어요. 그러면 적어도 현행법과 현행 기준을 특히 집행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솔선할 필요는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인들이 특권 의식을 가진 것처럼 보여져 왔다. 수십 년간.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징계 관련돼서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얘기했던 민변에서도 아시다시피 검사는 특권이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이라든지 특권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과 같은 기준으로 징계하고 일반 공무원과 같은 프로세스로 징계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예전에 대한변협을 포함해서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뭐 독특한 어떤 새로운 주장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고 초코파이 관련돼서 뭐 항소하는 사람이 왜 항소 포기하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기계적 항소를 계속 반복하는 검찰, 본인들은 무오류의 집단이라고 판단하는 검찰,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도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동안 안 해왔던 주장을 새로 막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 제가 10몇 년간 계속 해왔던 주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모순을 못 느끼겠거든요. 맞는데요. 하나만 더요. 지금 그 공무원 휴대폰 내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공직 기강을 잡기 위해서 그동안은 이제 여러 정권에서 늘 그래왔죠. 동의를 전제로 휴대폰을 받아서 이제 포렌식을 하고, 동의를 안 하는 사람 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못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특히 내란 관련돼서 이런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나름대로 이 사안의 특수성을 좀 가만히 주셔야 되는데, 이번에 이 내란은 소위 말하는 친위 쿠데타예요. 즉 대통령이라는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공직 기관들과 특히 권력 기관들을 동원한 쿠데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어느 정도 여기에 오염이 돼 있는지, 여기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밝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쿠데타하고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좀 해보자. 그래서 재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차단하거나 줄이자라는 시도는 저는 검토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그거 이게 이제 결국 이제 대정도 항소 포기 얘기는 지난주에 많이 했으니까. 네, 그렇죠. 많이 했죠. 너무 일주일 내내 했어. 자, 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일이 벌어져가 검사 뭐 항명 뭐 이제 뭐 징계한다 못 전다 얘기하잖아요, 여권에서. 근데 이제 키를 쥐고 있는 건 정성호 장관인데, 정성호 장관은 말이 지금 보니까 지금은 중요한 건 법무 조직,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법무나 검찰의 안정이다.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요거는 검사를 징계합니다. 이거랑은 좀 결이 다르거든요. 저도 네. 그렇게 느꼈어요. 그럼 안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네. 어쨌든 법무와 검찰 조직을 이끌어 가야 되는 어떤 책임과 역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좀 더 조직을 부드럽게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건데, 제가 평소에 조금 바라본 정성호 장관의 성품상 저는 몇 명 검사장이 사표 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단락을 좀 하지 않을까. 2명 냈어요. 네. 그래, 그리고 저 추가적으로도 또 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하여튼 그 정도 선에서 정성호 장관 입장에서는 마무리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당에서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또 반발도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꾸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대통령 이게 대장동 항소 취소가 대통령 재판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짜고 대통령에게 이제 불리한 뭐 어떤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제 결국에는 이 대통령이 돈을 받았거나 돈 받기로 한 약속을 지금까지 검사들이 찾아낸 게 없잖아요, 증거를. 유일한 증거가 사실 유동규가 김용과 정진상,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이고, 그 돈을 받은 측근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대통령에게도 돈이 갔을 것이다 라는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유동규가 했던 말도 거짓말. 그러니까 김용에게도 3억 줬는데 3억 본인의 개인 채무 변제하고, 뭐 정진상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이게 그 박주민 의원 말씀하신 대로 기계적 항소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검사들의 특권 폐지돼야 되는 거 저도 100% 찬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배임죄 폐지도 과거에 계속 논란이 있었어요. 궁금한 게 왜 그 모든 것들이 그동안은 미적미적하다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되니까 일제히 다 민주당이 그걸 한꺼번에 들고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을 커버하려고 하느냐 그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재판 중지법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 모든 것들이 일거에 제기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항명하니까 평검사들 이거 항명이다. 그리고 평검사들 너 강등해 버릴래. 이거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정권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뭐 통일은 국시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국기문란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옛날에 그 뭐 유모 의원 제명하겠다고 유성환 의원. 얘기를 했었고, 80년대 우리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걸핏하면 국기를 들고 나와요. 아니 이게 왜 국기랑 관계된 겁니까? 이게 왜 국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는 행동을 마치 무슨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일치시키는 거 이거 군사정권이 해왔던 수법 아닙니까? 그 싸우면서 배운다고 그거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써먹는 겁니까? 저도 이제 그 강성필 대변인 말씀에 좀 논박을 해보면 대통령을 이제 뭐 보호하고 실드 치는 건 좋은데 논리를 많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정진상 김용한테 뇌물을 갔으니까 대통령한테 갔을 거라는 의심만 한다는 건데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으로 기소된 죄가 뇌물죄가 아니에요. 배임죄예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으로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충분히 확보해야 될 이익을 저 민간업자하고 짜고 다 돈을 줘버려 가지고 손해를 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물죄는 우리도 입증하고 싶죠. 그 국민들도 많이 의심을 해. 근데 뇌물죄는 아시잖아요. 주는 놈 받는 놈 입 딱 다물면 힘들어요. 아무리 검사가 수사자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뇌물죄로 가는 길목을 정진상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진상은 뇌물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왜? 남욱 유동규한테 받았으니까. 근데 이번 항소포기가 뭘 가져오느냐? 남욱이 뇌물죄가 무죄가 된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준 놈이 뇌물죄가 무죄가 되면 준 사람. 예. 준 사람이 뇌물죄가 예쁜 말로 합니다. 저희는 예쁜 말로. 예. 준 사람이 뇌물죄 무죄가 됐으니 근데 이걸 항소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 따로 재판이 열리고 있는 정진상 뇌물죄 무죄 확실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뇌물이 갔을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도 우리는 화가 나는데 배임죄까지 지금 무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요 부분은 제가 볼 때 대통령 실드를 치더라도 좀 합리적으로 치시고 근데 전제가 무조건 실드 친다고 하시는데 아니 제가 말이 안 끝났어요. 한마디만 우리 박지민 의원님 말씀하신 거 안 하면 대한변협이도 민변에서 그런 검찰 특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 일상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지금 김재용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사건에 발끈하냐는 건 국민들이 묻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발 지난번에 김건희 불기소했을 때 그리고 지기현이 풀어졌을 때 심우정이가 즉시 한 거 안 했을 때 그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검찰 니들 왜 가만히 있냐 말이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이런 논리적인 이중잣대는 제발 좀 하지 말자. 일단 우리가 토론하더라도 그런 거 서로 조심하자는 말씀을 드려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거 배임죄 얘기를 두 분이 다 공히 이제 얘기하셨는데요. 배임죄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 배임죄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이 과연 민주당만 있는가? 아니죠. 25년 9월 3일 기준으로 고동진 의원님, 유상범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이런 분들, 송석준 의원님 이런 분들이 다 배임죄 폐지 법안을 냈어요. 이분들은 뭐 우리 대통령이 그래서 낸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임죄 폐지라는 게 22대 국회 들어와서도 그리고 21대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20대 때도 여러 의원들이 이건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고 특히 22대 때 여야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지금 법안들을 내면서 입법 논의하려고 했었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반대해왔죠. 아니에요. 저희도 김태년 의원님 이런 분들이 법안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특히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주도하는 모임 굉장히 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계속 논의하면서 김태년 의원님 대표로 법안을 발의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논의가 없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맥락이 있는 거기 건데 그걸 다 자르고 무조건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렇게 얘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즉시항고 포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진행자분들도 얘기하셨고 저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렇게 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안 합니다. 검찰은.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들이 가만히 있는 걸 막 그래서 비판하셨잖아요. 터무니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우리는 날로 합니다라고 다시 기준을 정정해 줬잖아요. 기준을 정정해 줄 거면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게 맞죠. 직장을 하는 게 맞죠. 잘못했다고 검사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그럼 그걸 잘했다라고 오히려 해줘야지. 붙어가지고 박수 쳐줘야 되는 게 민주당 저는 아닙니까? 사안과 케이스가 다르다고 봅니다. 뭐가 내로남불이지. 아니 그리고 배임도 자꾸 그냥 쉽게 얘기하시는데 배임이 아시다시피 두 가지잖아요.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더 이윤을 내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배임은 아니 손흥민한테 한 골 넣으니까 너 왜 세 골 넣을 수 있는 놈이 한 골밖에 안 넣었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부동산은 미래의 가치가 사실 불투명하니까 확정이익을 넣었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그냥 쉽게 배임죄 하는 것도 좀 프레임이라고 그러니까 봐야지. 점리적 용어보다 의미 없고요. 민간업자랑 짜고 민간업자한테 남욱이 8천만 원 투자해서 1,100억을 벌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 우리 월급쟁이 셀러리맨들은 점심에 그게 열받아서 일을 못해요. 그런 민주당에 대한 분노를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강성필 대변인 아주 나쁜 사람 누구 얘기한 거예요? 남욱 이야기하는 변호사. 거지. 거기 갈 거예요 지금. 네. 강남의 빌딩을 비롯해서 500억대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얘기했어요.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도 검토하겠다고. 의원님, 요거 해제해줘야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아니 법리적으로 이게 해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적죠. 작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거를 좀
그 걱정을 하시고 계신데 아시다시피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한 법원은 안 풀어줍니다. 안 풀어줄 거다. 문구가 그렇게 요건이 그렇게 돼 있죠.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예. 범죄 수익으로 확정될 필요도 없어요.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면 보전할 수 있어요. 보전. 근데 1심에서 그러니까 임금이 그, 0인데? 그 의심 여부가 거쳐졌는지 이런 부분은 남아 있는 거고 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전제로 해서 민사소송 진행하고 있고 가압류 물론 제가 확인해보니까 액수는 상당히 적게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적어요. 완전히 손 놓고 있었던 건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데 지금 보전돼 있는 상태에서 또 가압류 범위 늘린다고 하니까 가압류 범위 또 늘리면 또 그 부분 보전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 법원의 판단을 저 기다려 봐야 된다. 요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죠? 지금 보도상으로는 정식 청구를 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안 했어요. 아니 그럼 안 했어요. 일단 보도만 그렇게 나왔어요. 실제로 법원에 접수했는지 그것까지 안 모르겠어요. 하고 예. 검사한테만 그렇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박범계 의원도 실제로 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이거 누가 이렇게 흘린 거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되게 보도를 아시잖아요. 근데 형사 사기 당한 사람이 형사 사건하면 민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에서 유죄로 이야기를 해줘야 민사에서 훨씬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일반인들도 두 개 같이 해요. 전에도 한번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요건 정리해드릴게요. 광고 들어야 돼요. 출연료 들어야 된다니까. 광고. 라디오는 광고가 최고예요. 광고 듣고 3부에 돌아옵니다. 이거는 그거 김태현의 정치쇼 사자토론 3부 이어갑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강성필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격 전 최고위원,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고 있는데 예고해드렸던 대로 3부의 등장인물은 여야 대표, 그다음에 미디어 대변인, 윤리위원장, 그다음에 윤리 심사받고 나오신 왜 이렇게 분 많어? 거예요. 자, 일단 야당부터 해볼게요. 야당이 이제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황교안이다. 뭉쳐서 싸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어서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어요. 모든 우파가 함께 모여야 한다. 특별히 어디를 모여야 한다는 얘기를 한 건 정확히 얘기하면 진행자가 예를 들어 뭐 조원진 전 대표의 뭐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또 누구 얘기했더라? 뭐 구주화 변호사, 고용주 변호사가 이끄는 뭐 당들과 연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스 노는 하지 않았는데 원론적으로 모든 우파가 함께 모여야 한다. 지방선거는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두 분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예, 두 분이 속해 있는 당에 지금 당원이시죠 아직? 저 당협위원장 둘 다 네. 맡고 있어요. 예, 두 개 당협위원장 두 분이 다 현직 당협위원장이시잖아. 3년 되는 입성할 분들이에요, 둘 다. 아, 그죠? 예. 송파병, 고양병. 이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이 당 대표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은 또 윤리 한번 올라간 적이 있기 때문에 좀 이따 하시고 제가 그래도 앞서서 총알을 좀 맞아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정과가 없으니까. 네. 네. 윤리 갔다 왔잖아요. 윤리 갔다 왔으니까. 예. 장동혁 대표가 일단 당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얻은 그 나름대로의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지금도 계속 포박당해가지고 끌려가는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그런 유튜브에 가서 그런 질문에 그런 답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논란을 좀 없애려면 이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라. 그러니까 그런 유튜브에 가서 그런 식의 질문을 하면 거기서 아닌데요? 우리는 김종혁과 김근식과 같이 할 건데요. 이런 이야기 못 하죠. 그렇지 아니에요. 왜냐면 시청자들이나 구독자들이 난리가 날 텐데. 그거 안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집은 나올지 알고. 거기를 나오지 말고 아니면 나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나가지 말아야 되고 아니면 좀 중립적인 데를 나오라는 거죠. 김태현 정치쇼를 나와라. 정기적으로 한 번씩 나와서 네. 야당 대표로서 한 주간의 그동안의 정치 이슈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설명도 좀 해주고 본인 입장도 설명하고 우리 국민들이나 청취자들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 좀 들려주고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조언을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는 장동혁 대표가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배은망덕 소리를 안 들으려고 따라간다고는 하는 모양새지만 연말 연초 되면 상식이 있다면 결국은 노선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또 바꿀 거라는 기대를 저는 아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꿀 거라는 기대가 정말 실망으로 되지 않도록 장동혁 대표께서 제1야당을 사랑하고 아끼고 응원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실망감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분석을 보면 제 분석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분석할 능력이 없어요. 몰라요 저는. 언론의 분석을 보면 급변침이 연말연초에 되겠냐.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강한 우파랑 손잡고 당대표가 됐어요.
당대표도 처음에 좀 중간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하면서부터 또 오른쪽으로 가요. 지금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뭐 이러면서. 예? 근데 이 상황에서 다시 저 중도로 갈 수 있겠냐? 라는 분석을 하는 언론 기사들이 많거든요. 저는 연말 연초에 가능해요 급변침이? 김근식 위원장보다는 좀 더 비관적으로 보는데 예. 그게 왜냐하면 이제 뭐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황교안당 이런 데하고 손 잡았겠다. 예. 뭐 지방선거에 모두 다 연대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됨으로써 가불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당들은 뭐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의힘하고 어떻게 들어와서 좀 하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좀 거리를 뒀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당 대표가 이 사람들하고 손 잡아야 된다고 얘기함으로써 갑을 관계가 바뀌어서 이 사람들이 니들 우리가 이렇게 절박한 거지 우리가 들어갈 거야. 그러면 너희들 우리한테 자리 줘야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시도의원들 공천이라든가 지방 그 자치단체장 공천에 있어서 이 사람들 자기들 요구할 거예요. 그 당장 나왔던 그 TV 이영풍 TV인가에서 구주화 변호사를 무슨 뭐 그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무슨 저 고영주 변호사를 뭐 서울시장인가 부산인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사람들 나가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후보로요? 그렇죠. 다 묶어갖고 예. 그 쉽게 얘기하면 보수의 단일 대우로서 묶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말이 아니고 뭐가 구체화되는가라고 그 생각하게 되는 게 여상원 위원장이 예. 임기를 2달 앞두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 좀할 1월 거예요. 예. 18일이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불명예지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2달 앞두고 날려버리느냐. 이 얘기는 그 장 대표가 본인의 어떤 사람으로 윤리위원장을 시켜서 그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른바 뭐 친한계가 됐든 아니면 뭐 중도 보수가 됐든 그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다 날려버리고 그 빈 공간에 아까 얘기했던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황교안당에 있는 그런 인물들을 채워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두 분한테 그거 안 물어봐요. 짧게 예스 노. 두 분도 황교안입니까? 당 대표가 We are 황교안 그래서 Are you 황교안 이렇게 물어보는 황교안은 거죠. 우리 당이 아니잖아요. 네. 자유와 혁신이라는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나간 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공화당 조원진도 우리 당에서 나간 분이고 네. 홍준표 대표도 나간 분이고 왜 자꾸 당을 분리해서 나가는 사람을 자꾸 우리 당에 있는 사람 신경 써도 좋겠어. 당에 있는 사람. 얘기해가 대표가 당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는 황교안입니다. 두 분도 황교안이냐고.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알고 있는데 확인 차원에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자 박주민 의원 예. 내년 때 지방선거를 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 지금 우리는 황교안입니다. 뭐 우파 연대 이런 거 보니까 딱 보는 순간 막 기분이 막 기분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네.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함께 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제 정치를 이끌어왔던 양대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 국민의힘이 굉장히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정치 자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예. 아 진짜.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기회가 되거나 뭐 이럴 때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답답한 건 이제 진짜 황교안이 다가 돼버리면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대화를 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비극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래서 제가 통일교라든지 신천지가 이 정당에 개입했다 이런 것들 당내에서 먼저 자정작용을 통해서 좀 잘라낼 부분 잘라내고 발라낼 부분 발라내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깝고 그럼 안 되고 있는데 이걸 그러면 뭐 자생력이라든지 자정력 이런 거에만 기대야 되느냐 아니면 어찌 됐든 뭔가 시스템 안에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커다란 존재니 이것을 헌법 수호라는 관점에서 외부적 힘을 통해서 정정해야 되냐 뭐 이런 상황이 점점 돼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이 민주당 저 삼선 의원의 이 멋있는 얘기를 들어봤고 진짜 속내는 왠지 강성필 부대변인이 얘기해 줄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아요? 조금 좋아요. 일단 방송하기 편하죠. 이해해요. 네. 나래도 좋을 것 같아. 아니 이제 근데 사실 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걱정되죠. 예? 네. 그러니까 아니, 국민은 당장 선거에서 완전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저희에게 이제 뭐 나쁘게 작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네, 하여튼 그래도 걱정은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대선도 아닌데 예. 왜 여기저기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이렇게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가? 대선도 아닌데. 네, 대선도 아니잖아. 대선 때는 그야말로 정말 이쪽 예. 아니면 저쪽이니까 예. 싹 다 끌어안아가지고 한 표라도 다 긁어 모아야 되는데 지금 대선도 아닌데 무슨 이렇게 여기저기 다 만약에 거절 나가면 어쩌려고. 그런데 그런 이유를 보면은 쉽게 말해서 당내 지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 싹 다 모아가지고 예. 당내 자기에게 좀 우호적인 세력을 좀 모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이런 우호 세력은 왜 모으려고 하는가? 예. 그건 제가 우리 김근식 교수님에게도 지난 추석 때 말을 했거든요. 뭐라고?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그 한동훈 전 대표 그 당원 게시판 관련해 가지고 당무감사 하고 있는데 그 결국에는 칼 뺄 거다. 근데 칼을 뺄 때 본인이 지지 세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이후에 후폭풍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 세력을 모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여상원 그 윤리위원장도 사퇴시켜버린 거다. 그리고 나 본인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당내에서 몰아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중도층으로 가도 된다라고 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좀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다. 저는 그래서 우려스럽다. 예. 그렇게 생각 들어요. 알겠습니다. 장동욱 대표와 관련된 얘기 하나 더 해볼게요. 장동욱 대표가 임명하고 다시 경고만 하고 자르지 이건 않은 좀 너무 심했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한 발언,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일단 이게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인지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뭐 해도 되잖아인지 청취자 여러분 보고 판단 일단 해보세요. 자, 유튜브로 저 했던 박민영 대변인 발언 일단 좀 들어보죠. 김혜진은 대명시켜달라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진은. 김혜진은 진짜 좋게 볼 수가 없는 게, 그럼 국민의힘에서 왜 공천 달라고 구걸을 합니까? 근데 비례 한번 받았으면 포기를 해야지. 뭔데 지가 2번을 받습니까? 받았으면, 그리고 당의 녹을 먹었으면 당에 헌신을 하고 기여를 해야죠.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적당히 해야 돼요. 저는 좀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들려드리지 않았는데 이 진행자가 장애인에 대한 비하하는 말도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박민영 대변인은 그 말을 제지하진 않았어요. 예, 옆에서 그냥 있었다. 어쨌든 요가 발언이 문제가 됐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장동혁 대표가 경고. 예, 그리고 뭐 미디어 대변인 자르지 않았어요. 윤리위 보내지 않았어요. 엄중 경고. 뭐 요 얘기입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자기의 입장을 쭉 뭐 올리긴 했는데 그 입장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 얘기 먼저 들어볼까요? 아니, 국민의힘 내부고 외부고 간에 말 안 되는 얘기죠. 네. 지금 방송에서 부적절하기 때문에 심지어 유튜브에서도 부적절하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들 보면 네. 뭐 김혜지 의원에 대해서 눈 좀 불편하다고 뭐 그러니까 장애인 걸 천운으로 알아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거기다 대고서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는데 여성에 대해서 계집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건 박민영 씨가 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사내 새끼였으면 오체 분실을 해버렸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저주도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진행자가 한 발언이고 진행자가 하니까 옆에서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동조하거나 웃거나 그러는 건데 저도 웃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술자리에서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이런 저질이 다 있나라고 하면서 아마 그 사람 다시는 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수십만 명의 유튜버를 갖고 있다는 사람이 공개적인 자료에 나와서 공당의 대변인 옆에 앉혀놓고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이주민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바퀴벌레라는 얘기를 하면서 알을 깐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저히 이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 표현인가? 그리고 이것을 둘이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아마 정상적이라면 그런 표현 하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앉았어요. 그러고서 장애인들을 무슨 비례대표를 공천을 많이 준 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우리 당에도 장애인으로 비례 공천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모두를 갖다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애인을 자녀로 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은 겁니까? 무슨 뭐 잘못한 겁니까? 거기다 대고 어떻게 이런 얘기를 막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놓고서 이게 무슨
뭐 꼬리 이거 뭐 좀 잘못했다고 꼬리를 자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 정말 부적절해 보여요. 이게 왜 꼬리입니까? 이거는 우리 당의 명예를 이렇게까지 실추시킬 수 있는 겁니까? 우리 당이 무슨 장애인 비하당입니까? 맞아요. 그럼 뭐 장동혁 대표는 예. 이분이 꼬리에 불과하다라고 하면 몸통은 더 나쁘고 더 후진 몸통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또 그렇게 되네. 그러니까 이게 말을 들었다 보면은 예. 이 사람은 꼬리에 불과하다. 더 큰 뭐 혐오와 차별에 몸통이 있다. 예. 근데 몸통을 놔도 꼬리만 자르냐 이렇게 들리는데 예.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예. 꼬리라면 또 꼬리라도 잘라야죠 이런 사람은. 아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예. 공당이 예. 이런 프로에 나가서 자기도 문제되는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발언에 대해서 낄낄대고 옆에서 웃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대부분 역대로 이제 정치권이 문법이 뭐 여든 야든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자르거든요. 물론 뭐 탈당 뭐 이거 뭐 제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당직에서는 본인이 내려오든지 당에서 내려오게 하잖아요. 근데 미디어 대변인 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미디어 대변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방송 출연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의 입장도 설명하고 그 뭐 이제 저 여러 가지 저 여론도 좋은 여론도 만들고 뭐 이런 게 역할인 그렇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미디어 대변인 이 상황에 할 수 있어요? 그 장동혁 대표께서 박민영 이 미디어 대변인을 편을 들어준 거죠 노골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경고. 똑같은 상황을 봅시다. 그 계엄 직후에 김민수 지금 최고, 김민수 최고가 어디 방송 유튜브 나가가지고 선관위 상륙 작전이란 말을 했었어요. 예. 계엄군이 선관위 간 걸.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이 심한 발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막 욕설하거나 비하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계엄에 대해서 그나마 정당성을 주려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퇴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사퇴를 했어요. 당시에.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뭐 누가 뭐 윤리위에 넣어가지고 당무감사를 해갖고 무슨 뭐 제명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적어도 현직에서는 사퇴를 시키는 게 정치권 내에서는 저는 맞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최고라 놓고 보더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노골적으로 편을 들어준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박민영 이 대변인이 이런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그 분위기 배경은 뭐냐면 탄핵에 찬성한 사람에 대한 불타는 증오심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 비하로 가버리면서 완전히 지금 이 확대가 굉장히 문제가 커졌는데 애초에 이 박민정 대변인의 마음속에는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한동훈이든 김혜지든 김종혁이든 김근식이든 다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타는 증오심 때문에 자 예쁜 말로 하겠습니다. 네, 다 죽일 사람인 거예요. 이제 그런 증오심이 있으니까 저런 식의 이야기가 막 거침없이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혹여라도 저 박민영 대변인을 두둔하는 게 탄핵을 찬성한 사람에 대한 증오심에 대한 일반적인 허용을 하고 있는 건가? 오. 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박민영 대변인은 어디 방송 나가면 탄핵 찬성에 대해서는 그냥 길을 쓰고 욕을 합니다. 길을 쓰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당을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런 식의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감싼다? 그럼 혹여라도 많은 국민들이 그럼 여기 국민의힘의 당대표는 탄핵 찬성했고 계엄을 반대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저렇게 노골적으로 분리하고 증오를 하나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쌓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꼬리를 확실히 잘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정무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꼬리를 잘라주는 게 맞는데 오히려 꼬리를 두둔하고 있으니 이게 사태가 더 커지죠. 아니 박민영 대변인은 누군가 이제 궁금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양력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예전에 이준석 대표 때 이제 대변인 선발 토론 배틀이 있었거든요. 거기 출신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 청년 대변인을 영입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관으로도 일하고 이제번에 나와가지고 이제 당으로 복귀해가지고 대변인 하는 건데 아니 그냥 제 생각에 국민의힘에 대변인 할 사람 많잖아요. 미디어 좀 많을 거 아니에요. 많겠죠. 필수 불가결 자원이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네가 없으면 당이 안 돌아가. 일이 안 돼. 어떡하겠니? 눈 딱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줄게 정도의 인물인가? 왜 장동혁 대표는 이 사람을 엄중 경고하고 계속 놔두는 걸까요? 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 제가 분석한 걸 먼저 얘기해서 제가 김이 좀 빠지는데
한동훈 저격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 김근식 교수님은 뭐 탄핵을 이제 반대했던 세력이라고 하는데 더 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동훈 저격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박민영 대변인이 사실 김여지 그 의원에 대해서 공격한 것은 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공천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의혹이 과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그걸 또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르지 않은 거라고 저는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네. 보니까 그런 말도 있긴 있네요. 한동훈도 띵띵띵 꽃밭인 게 이런 표현도 말을 하네요. 있어요. 예. 아, 꽃밭이라는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경고로 끊어 윤리위 아닌가요? 자, 윤리위 한번 갔다 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에게 그냥 경고로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을 해줬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지금 잘리게 생겼거든요. 2달 남겨놓고. 그렇죠. 예. 뭐 지금 물러나라고 해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속된 말로 새로 윤리위원장이 오면 강성 윤리위원장이 오면 김종혁 전 최고로 다시 징계하고 일사부재리 원칙. 아, 그런가? 그럼 그걸로는 안 할 그렇지. 거고요. 네. 아마 다른 걸로 오늘 한 발언으로 또 다른 이제 걸로 제보를 할 할 거예요. 거예요. 뭐 별건 예를 들어 수사. 오늘 얘기했는데 별건 오늘 수사 왜 추가 당에 기소.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건 뭐 뭘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윤리위라는 게 그 실제로 가동이 된다면 예. 외국 같으면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 독일이라면 어떻을까? 미국의 언론 자유가 그렇게 보장된다는 미국에서도 만약에 여성과 장애인과 외국 이민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면 예.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끝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마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거예요. 예. 법적인 처벌을 밟게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해당 행위고 예.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유권자들로 하여금 국민의힘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윤리위에서 1번으로 다스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장 대표의 진짜 포석은 무엇이다? 1분 남았어요. 장 대표의 포석은 뭐 윤리위 새로운 윤리위원장을 임명을 해서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대편들을 뭐 예를 들면 윤리위라는 것은 뭐 윤리적인 행위,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예. 올가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왜 2달 앞두고 이분을 자기 법조 선배이기도 한 분을 이렇게 불명예 제대를 시켰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김근식 교수 보기에도 여상위원장 교체, 박민영 대변인 유임 이건 다 친한 게 그렇죠. 공격하기 여상원 한 거야? 교체는 김정혁 위원장이 윤리에 올라왔는데 무죄를 선언했으니까 밑보인 거예요. 그래서 김정혁 위원장이 좀 유로를 좀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바꿔버리면 예. 사실은 친한계나 개혁파 혁신파에 대해서는 입틀막에 대한 효과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사자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